한적한 오이타의 한 마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키나코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주저앉습니다. 때마침 비가 세차게 몰아치자 그녀는 아예 도로에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일순간 비가 멎습니다. 비가 그쳤나란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드니 작은 아이가 우산을 들고 그녀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탁해 그녀의 집까지 우산을 함께 쓰고 간 키나코. 비로 엉망이 되었으니 목욕을 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꾀죄죄한 옷을 벗기자 아이의 몸 이곳저곳은 문자국이 있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키나코가 묻자 아이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도망쳐 버립니다. 며칠 뒤 그 아이가 다시 키나코의 집을 찾습니다. 그날 두고 간 옷을 찾기 위해서였죠. 키나코는 고마움을 담아 카레를 대접합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흐뭇함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했던 건 그녀 역시 아동학대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고 그녀는 새아버지에게 항상 행복한 척 해야 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쾌한 일이 생길 때면 항상 엄마의 손찌검이 뒤따랐고 손님용 화장실에 갇힌 채 며칠을 보내야 했죠. 조심스레 아이의 이름을 묻지만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쥐어준 펜으로 벌레라는 글자를 씁니다. 놀란 키나코는 그건 네 이름이 아니라며 당분간 50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영문을 몰라 갸웃하는 아이에게 다른 고래와는 다른 주파수로 우는 52헤르츠 고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키나코는 52의 어머니 코토미를 찾아가 아이가 우리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코토미는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런 쓸모없는 벌레를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부탁이니 다시 돌려주러 오지나 말라는 말과 함께 키나코는 자신이 이 아이의 영혼의 짝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그녀를 학대해서 구해준 안상이 그랬던 것처럼 키나코는 오랜 시간 학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새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자리 보존을 하자 대소변까지 그녀가 받았던 거죠. 하지만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키나코 때문이라며 그녀를 마구 때립니다. 자신의 진심마저 부정당한 키나코는 죽을 마음으로 거리를 걷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미하루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미하루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안상. 안상은 그녀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새아버지의 요양시설을 알아봐주고 어머니와 연을 끊는 일도 나서서 해줍니다. 어쩌면 자신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안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선을 그어왔죠. 얼마 후 그녀는 일하는 공장에서 전무이자 사장의 아들인 치카라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졌는데 치카라는 많은 돈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죠. 하지만 친구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치카라는 안상이 남자인 것에 불쾌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안상 역시 전에 없는 날카로운 어투로 그를 대하죠. 얼마 뒤에는 안상이 치카라가 키나코를 불행하게 할 테니 거리를 두라는 말까지 합니다. 안상이 예견한 말이 현실이 됩니다. 치카라는 이미 결혼 상대가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퍼진 것이죠. 그 소문에도 아랑곳 않고 치카라는 결혼을 한 뒤에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합니다. 키나코는 이미 상대를 너무 좋아해 그 제안마저 받아들이죠. 그런데 안상이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는 편지를 치카라의 아버지께 보내며 사건이 커집니다. 분노한 치카라는 키나코에게도 손찌검을 하죠. 그리고 치카라도 안상을 뒷조사해 비밀을 폭로합니다. 우연히 뒷조사 서류를 발견한 그녀는 적힌 주소로 안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 보니 그가 욕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죠. 과연 안상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슬픈 운명의 52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또 다른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작가가 쓴 글이지만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게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1년에는 53,932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생기는 만큼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요? 아동학대를 당했던 키나코는 한눈에 50일을 알아봅니다. 물론 불쾌한 악취가 나는 옷에 깡마른 체구, 몸자국까지 있었으니 모르는 것도 어려웠을 테죠. 바꿔 말하면 아이가 이런 상태여도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체벌 정도라 생각했거나 무관심한 지나침이 50일을 그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집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이웃이 알아차리기란 결코 쉽지 않죠. 따져 물어야 할 건 어머니인 코토미와 할아버지 시나기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아들이자 손자를 학대했습니다. 실행범은 코토미에 국한될지 몰라도 폭력을 말리지 않고 딸만 감싸려 들던 시나기의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건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신 역시 불행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시나기는 아내인 마사코에게 이혼을 당했고 코토미는 학생 시절 임신한 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며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풀이 상대를 찾다 가장 약하고 만만한 52에게 그 화살을 돌린 것이죠. 당연히 합리화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불행해진 데에 52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그의 존재가 불행을 불러왔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구타와 폭언 등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니 말이죠. 키나코만큼 중요한 등장인물은 안상일 겁니다. 오카다 안구, 아니 사실은 오카다 안즈. 그는 여자였습니다. 호르몬제를 맡고 있는 트랜스젠더였고 여전히 호적상에는 여성으로 올라 있었죠. 그는 키나코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영혼의 짝이라 이야기하며 키나코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아픔, 그리고 어머니께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나온 것에 대한 투영이었을 테죠. 자신이 여자의 몸에 갇혀 있어 불행했고 어머니가 그런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기에 그는 도망쳐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누구보다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결국 아픔의 원인은 다르지만 이들은 아픔을 매개로 가까워집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삼켜야만 했던 안상이 아픔의 말을 계속 삼키던 키나코를 알아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안상은 키나코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고 떳떳하지 못한 남자기 때문에 키나코의 행복을 위해 자신과 이어질 수 없다고 여겼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완곡한 거절의 말을 남긴 안상이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자 주요 소재가 되는 건 52Hz로 우는 고래입니다. 고래는 보통 12에서 25Hz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9년 우주올 해양연구소팀이 이보다 훨씬 높은 52Hz의 고래 소리를 포착합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이야기지만 다른 고래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소통을 하는 이 고래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별칭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도 키나코와 안상 그리고 52를 뜻합니다. 이들은 각각 아동학대와 성소수자라는 인식 아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싶어도 그 누구도 들을 수 없게 속으로만 울어야 했죠. 하지만 같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는 고래를 만남으로써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안상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지만 키나코와 52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갑니다. 수많은 고래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지나쳐간다 해도 분명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책 제목도 52Hz 고래가 아니라 52Hz 고래들입니다. 외로웠을 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영혼의 짝이 되어줌으로써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터널에도 빛이 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였죠. 특히나 어머니의 학대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던 52가 마지막 순간에 키나코를 소리내 부릅니다. 결코 들을 수 없던 52Hz의 구조신호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여전히 슬픈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좌절감이 뒤섞인 소리로 분명 이들 앞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더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파도가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다만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행복을 찾아 떠날 겁니다. 그것이 적은 숫자나마 연결되어 있는 52Hz 고래들만의 연대의 힘이자 위대한 사랑의 힘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신선하다고 볼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래에 비유하여 그들의 극복 과정을 담아 오랫동안 긴 여운을 주던 소설 52헤르츠 고래들이었습니다.